자, 13-9번 이제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앞에 시간에 이제 그 적금에 대해서 공부했다면 이제 할부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뭐 아직 학생들이라서 할부로 구매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짜리 물건을 10개월 할부로 산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달 10만 원씩 나간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겠죠. 더 나가겠죠. 그 더 나가는 부분이 바로 이자입니다. 근데 이제 이자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240만 원짜리 컴퓨터를 사는데 반은 지불했답니다. 120만 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이제 120만 원이에요. 120만 원은 한 달 후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6번에 걸쳐서 갚는다. 한 달 뒤부터, 한 달 후부터라고 그랬습니다. 후부터. 자, 6회에 걸쳐 나누어 갚는다고 했을 때 얼마씩 내느냐 이 얘기죠. 매월 내는 금액. 월이율은 0.4%고 매월마다 복리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은 이걸로 계산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이자를 계산하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자 그 원리금 이제 계산하는 시기가 기준 시점이 중요해요. 기준 시점이 언제냐? 처음에 돈 낼 때나 물건 구입 시가 아닙니다. 이자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마지막 할부금 납부 시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쉽게 얘기해서 돈 냈을 때, 그때가 이자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 됩니다.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마지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음에 이제 빌린 돈에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해야겠고요. 두 번째로, 갚은 돈들이 있습니다. 매달. 갚은 돈들의 각각의 원리 합계를 구해서 그걸 더해야겠죠. 원리 합계의 합을 구해야 합니다. 이게 일치한다라고 식을 세우면 매달 얼마를 내는지 뭐 이런 게 계산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할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요거를 계산한다 이 얘기죠. 요거 잘 정리해 놔야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할부금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빌린 돈의 원리 합계를 계산을 해야겠고요. 이거랑 나눠서 갚은 돈들의 원리 합계의 합을 구해서 이게 일치한다 식을 세우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빌린 돈은 지금 얼마예요? 120만 원인데 갚은 돈들은 6번에 걸쳐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려봐야겠습니다. 자, 구입 시점에 이제 돈을 빌립니다. 구입 시점에 120을 갚았고 한 달 후, 두 달 후 해서 5달 후, 6달 후, 이때가 마지막 돈을 내는 거죠. 6달 후가. 이때를 이제 기준으로 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매달 얼마씩 내는지 모릅니다. X1씩 6번에 걸쳐서 냅니다. 자, 6번에 걸쳐서. 자, 그럼 요때 6월 후를 기준으로 돈이 얼마가 되는지 각각을 구해볼게요. 여기 X들은 마지막에 6월째 낸 X는 자, 그대로 X입니다. 뭐 당일날 납부하면서 계산이 끝나는 거니까 이자가 붙을 수가 없죠. 내가 빌린 돈도 이자가 붙지만 낸 돈들도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5개월 후에 냈던 돈은 한 달이 지나서 한 달치 이자가 붙습니다. X 곱하기 1.04의 월율이 0.4%네. 4%. 0.004의 1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5개월이 했을 때 1제곱입니다. 6개월이 했을 때 0제곱인 거죠. 그럼 다 더해서 0이 되는 거니까 6이 되는 거니까 여기 처음에 냈던 돈은 X 곱하기 1.004의 몇 제곱? 5제곱이 돼야겠죠. 이렇게 5개가 아니라 6개를 더하는 겁니다.
요거의 합을 구해야겠고, 여기 120은 1월 후에 한 번, 2월 후에 두 번, 5월 후에 5번, 6월 후에 6번의 이자가 붙어서 쭉 가게 되면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합이랑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공비 빼기 1하면 0.004분의 첫째 항이 x죠. 그 다음에 1.004의 6제곱 빼기 1이네요. 이게 120 곱하기 1.004의 6제곱이랑 같다, 이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x를 이제 식으로 세워 본다면 위에 120 곱하기 0.004 곱하기 1.004의 6제곱이 있는데 밑에가 1.004의 6제곱 빼기 1이죠. 그럼 이거 계산을 하려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활용을 해줘야 돼요. 1.004의 마이너스 6제곱을 이용하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1.004의 마 6제곱을 아래로 곱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계산이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120 곱하기 0.004만 있게 되는 거고, 밑에는 얘네가 이제 분배가 돼야 되니까 1 빼기 1.004의 마 6제곱이 되죠. 그럼 요거 하나만 뭘로 고쳐라? 0.9763으로 고쳐서 계산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20.3 정도가 나오니까 203,000원이다.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잘 적어 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인데요. 6번하고 7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정가가 P인 물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가격이 이건데 처음에 한번 올립니다. A배가 되면 P 곱하기 A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시 B배가 되니까 요 금액에다가 B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 B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종 금액인데, 자, 이게 곱하기 A 곱하기 B에서 만든 건데, 이게 평균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올리는데 똑같은 배율이 정해진다면 PA가 되겠고, PX가 되겠고, PX 제곱이 되는데, 이게 둘이 어때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X는 루트 AB, 기하 평균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산술 평균이라는 건 덧셈에 의한 평균이고, 기하 평균은 바로 뭐다? 곱셈에서의 평균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곱셈에서. 그 다음에 13에서 7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이 공통접선, 원의 공통접선이 그려지는 문제는 이렇게 원이 외접하던 외접하지 않던 간에 다 똑같은데 반지름과 넓이가 모두 등비수열을 이루게 된다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결론이 뭐라고요? 반지름도 공비도 등비수열이다. 자, 공통접선 그려지고 있습니다. 5개의 원인데 가장 큰 원은 반지름 10인데 작은 원은 6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중간 원은 얼마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렇게 공통접선이 생기면 왜 이제 반지름이 등비, 넓이가 등비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의 크기를 이제 반지름을 XY 재수로 각각 놨습니다. 점점 커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옆줄을 쭉쭉 수직으로 거주면은 직각삼각형 두 개가 닮음이 되는데 빗변이 X 플러스 Y, Y 플러스 Z인데 여기 높이가 Y마 X, Z마 Y가 되죠. 이거 비례식으로 써봤습니다. 이거 전개해서 정리해주면 Y제곱은 XZ 이렇게 나옵니다. 가운데 거의 제곱은 앞뒤 거의 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반지름이 등비수열이라는 걸 확인했죠. 그러면 첫째 항이 지금 반지름이 6인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 항이 12인 겁니다. 12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6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죠. 그래서 공비의 제곱이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세 번째 거는 반지름 곱하기 공비의 제곱입니다. 여기 루트 2의 제곱이 아니라 반지름의 제곱인데, 자, 이렇게 해서 6루트 2가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등비수열 기본사항도 좀 정리해 봤고요. 다음 시간은 이제 수열의 합 공부해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